햇살의 책장. 시작의 기술 5.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우리는 공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정해지고 절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행동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행동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실제로 당신이 당신의 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행동 없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당신 자신이나 남들,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그대로 두는 한 그 생각들은 당신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행동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행동의 이점은 이중적이다. 행동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준다. 당연하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동은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당신의 현실이 되면 당신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의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이 늘 당신의 인생이나 건강, 재정 상태, 혹은 잠재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과 감정들은 당신을 잠재력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당신의 삶을 발전시킬 행동 대신에 의심과 공포, 망설임, 실망 같은 것들이 하루를 지배한다. 만약 당신이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다음번에 뭔가 중요한 할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움직일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신의 생각은 직관적 행동으로 바뀔 테고 결국 당신은 계속해서 부정적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결여된 것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모든 문제나 부정적 대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행동이나 프로젝트에 의식적으로 정말로 몰입하게 되면 내면의 수단은 점점 더 잦아든다.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 명상가, 뜨개질하는 사람들, 음악가, 예술가, 달리기 선수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운동 선수들은 이 순간을 더 좋은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도 쉽게 더 좋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당면한 행동에 신경을 집중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의식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매번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는 경험을 쌓는다. 이 모든 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행동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가? 이것은 사실이다. 생각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당신의 삶이 된다. 그때까지 생각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유령의 집에 있는 거울과 같아서 내 삶과 잠재력을 비틀고 왜곡하고 흐릿하게 만든다. 마음은 종종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 마치 거대한 먹지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 위에는 해석과 오해, 무의식적인 행동과 의견, 문화 및 가족의 영향이 흩뿌려져 있다. 현실을 이 그림에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전하게 될 뿐이다. 실제 삶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게 곧 블랙홀이 되어 부질없는 노력을 쏟아붓게 만들기도 한다. 배경의 소음과 여러 판단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제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고, 더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방금 당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망쳤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난 정말 바보야. 난 항상 뭐든 망쳐놓지 같은 생각들이 무작위로 떠오른다.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전체 그림과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야 할 일이 불가능하다고 징징댈 때처럼 말이다. 당신의 뇌는 그런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다행스러운 일은 그 생각을 전체의 작은 일부로 인정하고 차분히 행동에 착수하면 그동안 당신이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방법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물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행동을 가지고 생각의 반기를 들고 내가 저항하는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면 뇌가 세상을 더 의식적으로 보게끔 훈련시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데 더 익숙해질 수 있다. 다음번에 혹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경험하거나 느끼게 되면 즉시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라. 그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라. 더 구체적으로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지배되지 말고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지난번보다는 더 쉬워질 테고 결국에는 정신이 잠에서 깨어나 깨달을 것이다. 이봐,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점점 더 잘하고 있어.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이게 바로 당신의 새로운 자기 단원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요약되어 있다. 계속해라. 말해보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란 무작위로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그중 다수가 당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발전적이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기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경험을 겪고 두려워하는 것을 직시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심지어 실패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음번에 기분이 들지 않을 때는 그 점을 기억하라.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인생에서
큰 한 발을 떼고 싶지 않을 때, 시작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좀처럼 미덥지 못할 때도 기억하라. 전부 다 잊어버려라.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행동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규정한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막상 그 첫 발을 떼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저한테도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서 꼭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고요. 올해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 행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작의 기술 6번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